초, 중, 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신체적 폭력보다는 언어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같은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폭력. 지난 1년간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약 6만 명으로 과거에 비해 물리적인 폭력은 줄어들고 있지만 언어폭력, SNS상의 괴롭힘 등 정서적 폭력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같은 거요? 대학 같은 공부 그런 거 배우고 있어요. 대학 갈 수 있는.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한 공부예요. 학생들 대부분은 높은 성적, 대학 진학을 위해 단순한 지식만을 채워놓고 있었는데요. 지식 대신 마음을 채워야 하는 이때.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는 인성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무엇일까요?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의 말이죠. 교육은 사람들을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은 지나친 경쟁주의로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에 소홀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미래교육 플러스, 마음을 키우는 교육에서는 그 첫 번째 시간, 인성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참 잘 컸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인성을 잘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행복하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강조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으로 여러 가지로 녹여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인성이라는 게 결국은 자신의 마음 공부잖아요. 오늘 대한민국 엄마를 대표해서 설수연 씨 나오셨는데 자녀를 셋이나 키우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위에 딸 둘, 아들 하나인데요. 뭐 고등학교 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하나씩 골고루 키우고 있어서 네, 지금 뭐 삶이 굉장히 다채롭네요.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모셨는데 제가 얘기 듣기는 정말 주부님들의 그 공공의 적이다. 살림이면 살림, 육아면 육아, 뭐 요리면 요리, 뭐 못하시는 게 없다고. 하긴 방송에서도 볼 때마다 아이 셋을 키우시는 분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또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오늘 진정한 육아의 비법을 좀 한번 좀 들려주시죠. 그 정말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8년이 됐는데 사실 좀 다 대충해요. 살림도 대충, 육아도 얘기하지 대충, 마세요. 일도 좀 대충. 아니, 진짜로 대충 하니까 지금까지 온 건데 막 정말 아이들 막 너무 열심히 키웠거나 했으면 지쳤을 것 같아요. 근데 애들 혼낼 때도 정말 대충 짧게 해서 딱 15초 안에 혼내고 말자 이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해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정말 짧게 딱 뭐 혼내는 게 딱 두 가지라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랑 예의 없게 하는 거 이거는 제가 못 참고 다른 거 뭐 성적이나 공부는 사실 좀 공부는 재능인 것 같아서 제가 혼낸다고 될 일 같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예의 바르지 않게 행동할 때는 정말 화가 나니까 그게 또 이제 인성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는 제가 되게 단호하게 좀 엄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잘하나요? 다행히 아직 중학생 들어가서 시험을 안 봤어요. 또 고등학생은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잘하잖아요. 아니 그냥 잘한다 칭찬만 해주고 있어요. 네. 보니까 나름대로 육아 원칙, 교육 원칙들이 분명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이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공부를 잘해서 잘한다는 얘기를 듣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도 참 잘 컸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이 맞아요. 너무 좋아지는데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애가 밝다. 네, 그러니까요. 정말 밝고 행복해 보인다. 이런 얘기 들을 때가 가장 부모로서 기분이 좋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주제가 인성인데 네. 이 인성이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인성 어떻게 밝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인성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우리 박정효 교수님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우리 인성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이제 요즘은 이제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이제 인성을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게 가꾸면서 또 타인이라든지 또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서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데 필요로 하는 가치와 덕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뭐 성실, 지혜, 존중, 배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인성의 가치이고 덕목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님. 한마디로 사람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서양에서는 고기도 에르고춤, 나는 생각하다 고로 난 존재한다. 어떻게 보면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을 지성, 생각하는 것에 두었다면 동양에서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어떻게 보면 좀 도덕성에 초점을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도덕성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감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념들을 포함한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보면 인성이 옛날에도 되게 중요한 인간이 갖춰야 될 덕목으로 얘기가 됐지만 저희가 미래교육 얘기할 때도 인성이 상당히 중요한 역량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미래 사회에서 또 미래교육에서 인성이 중요하게 생각되는지 이 점이 좀 궁금한데. 네. 사실 이제 미래사회, 지금도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산업화가 된다든지 또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쉽게 답을 찾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노동시장이나 어떤 산업계의 변화가 예전처럼 혼자서 일을 잘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많고요. 갈등 상황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런 윤리적인 문제 또 사람들 사이의 어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학교에서 있는데 이게 학교에 이제 신학기가 되면 이제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아마 선생님도 그런 경험하셨을 텐데 어느 한 학생이 이렇게 왔는데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왔는데 앞문으로 문을 버럭 열더니 너무 당당하게 들어와서 빈자리 가서 앉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이 학생들이 뭐지? 이라고 하면서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야 이게 참 인성교육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 제가 매번 느끼는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인성교육은. 저도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면 정말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아이들 둘이 있으면 하루에 한 50번 정도 싸운대요. 그러니까 50번보다는 덜 싸우니까 다행이다는 싶은데 싸울 때마다 잘 싸우는 법, 또 잘 푸는 법. 이게 기본이 다 인성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좀 잘 싸우고 잘 푸는 법을 학교에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그러니까 뭔가, 저희도 시트콤 같은 거 보면서 저런 상황극 같은 거 많이 뭐 이렇게 연습해보고 연기를 좀 배울 때 그랬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애들이 그런 상황극을 두고 잘 싸우고 잘 풀고 이런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또 학교에서는 또 선생님들도 그래요. 잘 싸우고 잘 푸는 법을 좀 집에서 좀 잘 배우고 왔으면 좋겠다. 진짜 엄마 아빠들도 잘 싸우다가 푸는 방법은 안 알려주고 서로 각각 이렇게 네 그렇게 해보면 잘 싸우고 잘 풀고 이거를 그 앞에서 좀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인성이 부족하네요. 학교나 교육이나 진짜 함께 이걸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집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또 집에서는 학교에서 인성교육 좀 중요하니까 가르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활동으로 좀 포함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교실에는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음. 예를 들면 교사의 태도나 가치관에서 나오는 어떤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가운데 교과 지식만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잠재적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자연스러운 자기 정체성 확립도 해나가는 것이고 삶의 태도나 가치관을 이렇게 내면화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말 중에 철학자 헤라클레이투스가 했던 말인데 인성이 운명이다라는 인성이 말씀을 운명이다. 하시더라고요. 묵직한데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 있어서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평생 살아갈 삶의 토대를 쌓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혹시 소지현 씨 지금 방금 인성교육 말씀하셨는데 혹시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인성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라도 좀 이렇게 좀 알고 계신 게 좀 있으세요? 가끔 정말 뉴스에서 심각한 폭력 문제가 나올 때는 학교에서 이제 가정통신문을 보내주면서 아이들한테 뭐 이런 걸 좀 교육을 시켜주세요라는 몇 가지가 오고 가정통신문. 월요일날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시간에 그런 걸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는 것까지만 아는데 대부분은 아이들이 신경 쓰는 건 뭐 수행평가나 수능 뭐 이제 기말 중간 이거기 그렇죠. 때문에 약간 밀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저도 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은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편 중에 하나인데 오늘 같이 학교에서 실제 인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촬영을 좀 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인성교육을 한다는 학교. 예쁜 마음을 나타내듯 학교 곳곳 꽃이 피어 있는데요. 고등학교 같네요. 모처럼 또 고등학교가 나오네. 3, 4, 5 모여있는 학생들은 오늘 뭘 하는 걸까요? 오늘 1인 화분 신고 학교 끝이에요. 지금 각자 화분을 켜고 가시고 친구들이랑 2인 1조로 도우면서 하고 있어요. 2016년부터 꽃을 심기 시작한 학생들은 학교의 사계절 꽃길을 조성해 관리하고 있다는데요. 꽃 인사는 꽃으로 인성을 키우는 사람들이라는 그 약자입니다. 꽃으로도 사람들의 어떤 인성을 순화시키고 더 착한 마음을 갖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꽃을 심고 키우는 동안 자연스레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 인성교육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요. 오늘 심는 국화도 잘 자라길 기대해보는데요. 자기가 직접 심으면 또 계속 보게 돼요. 책임감을 그럼요. 국가 관찰일기를 쓰면 아마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야. 그냥 여러분 식물을 갖다 키우는 어떤 보람도 느낄 것이고. 소중한 것을 보살피면서 마음가짐은 물론 내면적으로도 큰 성장을 하게 된 학생들. 오늘은 어떤 점을 느꼈을까요? 평소에 이렇게 길에서만 꽃을 봤는데 이렇게 직접 심어보니까 생명 하나도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꽃을 심으면서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이걸 심음으로써 제가 책임감을 더 갖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꽃 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문자 보내기로 화목한 학급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방송이 나오자 휴대폰을 꺼내고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는 친구들.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걸까요? 지금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문자 메시지 보내는 연습을 시키는 거네요. 그러니까. 소통과 공감이 부족한 시대. 내면적인 대화를 나누고 친밀감을 더하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는 시간인데요. 표현할 시간도 잘 없고 그다음에 표현하고 싶어도 또 말로 좀 쑥스러운 것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아이들이 이제 문자를 보내면 좀 이제 그 쑥스러운 마음이 덜한데 좋은 감정이 서로 이렇게 상승하는 작용이 하는 것 같아요. 엄마 좀 사랑해. 귀여우죠. 아빠가 뭐 먹고 싶니? 아빠한테 뭐 먹고 싶냐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앞으로 자주 사랑한다고 해야겠다는. 이모님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문자로 해보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오히려 말로 할 때보다 생각 정리할 수 있어서 더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원래 평소에 이렇게 사랑한다고 대놓고 말하진 않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사실 민망하죠. 그렇죠. 행복한 학교, 행복한 학생을 만드는 길. 멀리 가려 하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고. 예, 아유, 저 문자를 저도 받아봤으면 좋겠다. 제가 먼저 저희 아들 둘에게 오늘 마음의 문자를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딸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아유, 어려운. 살벌한 시기 아닙니까? 예. 근데 제가 아침마다 이 딸 보낼 때마다 이게 딸한테 이제 뽀뽀, 우리다 뽀뽀해주면서 아, 주희야, 사랑해. 애가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건 뭐냐면 자꾸 표현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이도 친구들한테 자꾸 그런 표현해줄 거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데 어떠세요? 저도 정말 인성의 가장 기본은 부모한테 받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의 답은 사랑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큰 딸을 안는 게 애가 커가면서 어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아주다가 이제 점점 다 컸는데 뭘 안아줘 하다가 누군가가 30초 동안 안고 버티기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고1인 큰 애가 저보다 키가 훨씬 큰데 엄마! 이러고 와갖고 정말 저를 꼭 껴안고 있어요. 이게 셋 다 그렇게 30초씩 껴안아주기를 했더니 이게 애들이 몸에 배서 표현에 되게 자유로운 애들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나친 표현도 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뭔가 정말 표현, 인성, 사랑 이게 다 연결이 되면서 좀 네, 잘하고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맞아요. 네. 우리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요. 사실 고등학생들은 보통 이제 학업에 이렇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 텐데 저런 새로운 경험이나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정서도 많이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감정들을 나누고 표현함으로써 훨씬 더 이렇게 삶이 더 풍부해지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노력에 의해서 아주 높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가 아니라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한 번 표현해본 아이는 계속해서 그걸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이나 어떤 말로 그냥 인성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손과 발로 이렇게 직접 경험하면서 인성을 배우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말이네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말해야 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실제로 인성교육 학교 뭔가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사실은 성적, 또 숫자 뭐 이런 데 워낙 집중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궁금해요. 실제로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기존 학교 교육에서는 이제 교육과정 계획서라고 하죠. 보통은 제일 먼저 학교의 어떤 교육 목표라든지 이런 내용에서 보면 인성교육이 제1의 가치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인성교육이 제1의 가치로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단어는 달라도 인성교육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제1순위로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데 과연 문제는 그것이 문서에서 제시한 만큼 또 이렇게 총론에서 얘기하는 만큼 강론이나 수업이나 실제 생활지도 현장에서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지는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성찰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성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말로만 강조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것이 교육으로 수업으로 생활지도로 또 학교 행사에서 여러 가지로 녹여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가끔 이제 참관 수업을 가면 그 인성교육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서로 칭찬하기라는 편지를 돌려쓰기 해서 한 권을 만들어 올 때도 있고 뭐 생각은 안 나겠지만 부모님의 장점을 막 10가지 써오기 뭐 이런 교육을 이제 발표할 때 아들이 정말 막 너무 엉뚱하게 우리 엄마는 뭐 김치를 잘 사다 줘요. 뭐 이걸 칭찬으로 쓰고는 하는데 그래도 뭔가 교육을 위한 시스템은 좀 마련이 돼 있기는 하지만 좀 부족하지 않나 더 해줬으면 그렇죠.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게 보면 인성교육이 주로 이제 교과 외 활동이나 생활지도 상으로 이제 이루어지긴 하는데 일상적인 생활이나 또 교과 내 활동에서 인성교육이 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드는데 학교 현장에서 어떤가요?
네,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인성 요소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서 이제 국어와 미술, 뭐 도덕과 사회 같은 다양한 교과를 이제 넘나들면서 이제 융합 수업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인성 교육이 녹아 들어가져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그 국어 교과 안에 독서 단원이 도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학기 한 권 읽기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국어 교과서에서 이제 작품을 보면 이제 쪼개진 작품만을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온전한 한 권의 이 책을 통해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책을 읽고 또 토론하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네, 그런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선 이제 문학 작품을 가지고서 네, 인성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을 그림책 창작으로 좀 연결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그림책을 좀, 네, 그림책의 마음을 좀 표현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네, 저희 학교 아이가 직접 창작한 그림책이에요. 이거는 실과 시간에 6학년 때 속가내기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걸 배우면서 본인이 이제 우리 사회를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그늘진 곳에 있는 그러니까 입시 경쟁에서 밀려나서 속가내지듯이 뽑혀진 친구들 그리고 여기 보면 구조조정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래서 구조조정 때문에 네, 이렇게 북한이 구조조정을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떠올리면서 여기 구조조정이라고 써져 있죠. 그러네. 짐 싸서 나오고 글쎄 있어요. 말이야. 네. 이게 뭐라고 썼냐면요, 아이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식물은 속가내기로 약한 새싹을 뽑아내지만 사람은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사실은 존중과 배려의 가치가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인성교육이 이렇게 내 아이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거의 철학책인데. 너무 익숙하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림을 직접 아이들이 그린 건가요? 네, 그림도 직접 그리고 이제 글도 본인이 쓰고. 네. 제가 옛날에 그 바지를 심었는데 네. 엄마가 다 속가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잘 자란다고. 그러니까 제일 큰 싹을 틔우기 위해서 밑에 애들을 다 뽑아야 된다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저는 저 책이 너무 다가오네요. 참, 이현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수업이 네. 정말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수업 현장을 직접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실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서울 홍릉초등학교. 이곳에 특별한 것이 있다는데요. 제작진이 찾은 곳은 도서관. 학생들이 모여 책을 읽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책들은 무슨 책이에요? 이거는 선배들이랑 동생들이 같이 쓴 책이.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학생들이 만든 책이기 때문. 혹시 친구도 책을 만들었어요? 네, 저는 책들을 만들었는데 친구들이랑 싸워서 서로 먼저 말을 걸어서 화해를 하자는 얘기. 이렇게 만든 책만 무려 200권 이상. 도서관에 전시해 전교생이 함께 읽을 수 있게 한다는데요. 작가네, 작가 다 그러네요. 작가가 되어 독립출판까지 한다는 서울 홍릉초 학생들. 그 시작은 교실 속 창작 프로젝트. 건강한 마음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됐습니다. 자, 홍릉 어린이 작가 여러분. 네. 지금부터 그림책 창작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욕이 넘쳐요. 맨 처음에 우리가 했던 거 기억나세요? 어떤 거울에 나를 비춰봤어요. 네, 은유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그림책을 만들며 아이들은 내면을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며 나만의 방법으로 마음을 표현한 건데요. 제목이 뭘까요? 이 그림책의 제목은? 엄마의 동생이와 엄마의 로봇. 엄마가 화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네. 그럼 이게 수지예요? 네. 엄마가 너무 불같이 화내고 있는데. 네. 네, 어떻게 이런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하고 창작의 즐거움을 느끼게 된 학생들. 치킨맨은 이제 꿈이 그 치킨 먹기 대회에서 1등을 하는 게 꿈이에요. 네, 그래서 책을 넘기다 보면 1등을 하고 끝나나요? 1등을 하려고 반칙을 합니다. 아이고. 실격을 당했는데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용기 내서 도전해서 정직하게 1등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교훈적인 스토리네요.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은 마음은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등
세세한 감정들도 그림책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인성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기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들여다보고, 그럼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우리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나와 세계의 어떤 연결고리를 아이들이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 역시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우는데요. 친구들이 쓴 책의 내용을 아니까 친구들이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엔 또 다른 활동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가슴속에 덩어리째로 이렇게 뭔가가 콱 느껴지는 게 있을 거야. 그쵸? 그거를 여러분이 뱉어낸다는 생각으로 짧은 시로 써볼 거예요. 그림책 창작 후 감상을 하는 시간입니다. 시를 쓰는 과정에서 새로운 창작물을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결과를 보지 않고 막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해버린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나중에 더 클 수도 있는데 왜 벌써 판단해버리냐는 시를 쓰고 있어요. 별로 표현을 잘 안 하고 되게 쑥스러웠던 성격이었는데 책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칭찬도 해주니까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뿌듯하고 그래서 좋았어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었던 뜻깊은 창작 시간. 아이들의 인성도 쑥쑥 자랐겠죠? 자, 홍릉 어린이 작가 여러분,